여러분, 사이버 보안 전략 세우실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산 중요도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의 방어 전략을 훨씬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보호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솔직히 우리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산을 똑같은 수준으로 지킨다? 이건 불가능한 미션이죠. 그래서 바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지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조직의 미션을 어떻게 매핑하고 또 자산마다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취약점 관리를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론을 실제 운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명확한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부재처럼 왜 우리가 모든 자산을 똑같이 방어할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현실을 한번 보죠. 어떤 조직이든 예산, 인력, 컴퓨팅 파워 이런 자원들은 다 한정되어 있잖아요. 무한정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에다가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적용한다는 건 사실상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전략적인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데다 힘만 쏟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핵심을 먼저 지키는 게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대 기술 환경에서 왜 모든 자산에 똑같은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뭘까요? 네, 생각보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조직의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바로 자산을 분류해야 합니다. 등급을 매겨야 해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딱 그걸 보여주는데요. 자산의 중요도를 매우 높음부터 낮음까지 쫙 나눠놨죠. 그리고 각 자산이 공격받았을 때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건 시스템 전체가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건 거의 영향이 없을 수도 있죠. 이 차이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전략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론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여기서 아주 유용한 지도를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바로 NSISTR 8179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보통 따로 노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경영진이 얘기하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 같은 아주 높은 수준의 이야기랑 저 아래에서 엔지니어들이 다루는 서버 한 대, 소프트웨어 하나 같은 아주 세부적인 기술 요소들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을 메워주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개별 자산만 보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전체 시스템의 맥락 안에서 취약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주 명확한 5단계로 딱 떨어집니다. A단계에서 내부 절차를 먼저 정하고 B단계에서 우리 조직의 핵심 활동이 뭔지 식별해요. 그리고 C와 D단계로 가면서 점점 더 깊게 파고드는 거죠. 중요한 워크플로우나 데이터는 뭔지, 개별 부품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E단계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좋아, 이 자산의 최종 중요도는 이걸로 하자 하고 딱 결정하는 아주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지도는 손에 넣었어요.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각 자산에다가 구체적인 점수를 매기는 아주 전술적인 도구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ACR, 자산 중요도 등급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이 자산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숫자 답변이에요. 바로 이 점수가 앞으로 우리가 내릴 모든 보안 관련 의사결정의 중심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이렇게나 간단합니다. 0점에서 10점, 딱 이 숫자 하나요. 이게 왜 좋냐면 굳이 기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숫자를 딱 보면
아, 이건 9점짜리니까 엄청 중요하구나. 이건 2점짜리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점수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맥락을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자산이 우리 회사 매출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는지, 네트워크 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혹시 고객 데이터나 지적 재산 같은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ACR 점수의 진짜 힘을 보여드릴 시간이거든요. 이 간단한 숫자가 기존의 취약점 관리 방식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꾸는지 한번 보시죠. 이 화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게 기존 방식 CVS 같은 표준 점수죠. 이건 오로지 기술적인 심각도만 봐요. 취약점 자체만 보는 거죠. 비즈니스 맥락? 그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려는 맥락 인식 점수입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죠. 바로 기술적 심각도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힘들게 계산한 자산 중요도 ACR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영향을 딱 더해주는 순간 드디어 우리는 진짜 위험을 기반으로 한 우선순위 목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중요 시스템의 중간 등급 결함이 실험실 서버의 치명적인 결함보다 더 시급하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전체의 비즈니스를 책임지는 핵심 시스템에 난 작은 흠집이랑 개발자들이 테스트용으로 잠깐 쓰는 아무도 안 쓰는 서버에 생긴 아주 큰 문제. 둘 중에 뭘 먼저 고쳐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이게 바로 맥락의 힘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 이 멋진 개념을 실제 우리 운영 현장으로 한번 끌고 와 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ACR 점수가 우리 보안팀의 매일매일의 업무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ACR 점수는 그냥 보고서에 박제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ESIA 같은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점수가 실제 운영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CR 점수가 아주 높은 자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훨씬 더 집중적으로 아주 상세한 로그를 남겨야 합니다. 페이털이나 에러 수준의 로그까지 다요. 또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빈도도 이 점수에 따라 달라지고요. 매우 높은 등급의 데이터다? 그럼 매주 종합적으로 백업이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는 거죠. 자원을 써야 할 곳에 확실하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ENSI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산의 중요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어떤 운영 활동을 더 빡세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모니터링이나 로깅 같은 것들의 강도와 빈도를 확 높여야 하는 겁니다. 점수가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직접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자산 중요도라는 걸로 우리 미션에 대한 자산의 가치를 숫자로 바꿔준다. 둘째, NIST 218179라는 지도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목표랑 기술 부품들을 하나로 연결한다. 셋째, 그 결과물로 나온 ACR이라는 0에서 10점짜리 점수를 얻는다. 넷째, 이 ACR 점수를 기술적 심각도랑 곱해서 진짜 위험 기반의 우선순위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ENSI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 이 점수를 실제 로깅, 모니터링 같은 운영 업무랑 딱 연결시킨다. 어떠세요? 하나의 흐름으로 쫙 이어지죠?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의 조직에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우리 회사 자산 중에 어떤 게 취약한가? 이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자산이 정말로 중요한가? 단순히 취약점이 많은 자산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중요한 자산을 파악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은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